안녕하세요. 소송을 도와주는 남자 소도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 시 첨부하는 별지 압류 채권 목록 및 별지 청구 채권 목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압류 채권 목록 및 청구 채권 목록은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결정문에 붙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작성해야 합니다. 이 별지 목록을 잘 기재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보정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잘 기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실제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결정문 뒤에 첨부되어 있는 별지 압류 채권 목록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압류 채권 목록입니다. 보시면 무슨 의미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설명하자면 양육비 채무자가 받는 모든 급여의 2분의 1 중 청구 채권 목록 기재 금액, 즉 모든 급여의 2분의 1 중 매월 도래하는 양육비 및 집행 비용에 대하여 압류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초로 청구채권 목록 기재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압류한다는 것입니다. 복잡하죠? 현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압류 금지 금액은 185만 원입니다. 급여 중 185만 원은 압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월급으로 실수령액이 400만 원이고 매월 양육비가 100만 원이면 400만 원의 2분의 1이 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 2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압류한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집행비용까지 압류하기 때문에 집행비용이 40만 원이 들었으면 100만 원에서 40만 원의 합계 금액인 140만 원이 압류되는 것입니다. 다만 집행비용을 모두 지급하였으면 그 이후에는 집행비용까지 압류하는 것은 아니기에 200만 원 중 월 양육비 100만 원을 압류하는 것이죠. 만약 월급으로 실수령액이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0만 원이면 300만 원에서 185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115만 원 중 매월 양육비 100만 원 및 집행비용 40만 원의 합계 금액인 140만 원을 압류해야 하는데 115만 원만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115만 원 전체가 압류되는 것이고 그 다음 달부터는 몇 개월 동안 아직 받지 못한 집행비용까지 모두 받으면 예시 사안을 보면 세 번째 달까지 매월 양육비 이외에 15만 원,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합계 금액이 40만 원이죠. 그 금액을 추가로 받으면 그 다음 달, 즉 넷째 달부터는 월 양육비 100만 원만 압류하는 것입니다. 그 압류 금액에 대하여 회사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첫째 달이 언제부터인지에 대하여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별지 청구 채권 목록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청구 채권 목록입니다. 청구 채권 목록에는 보시다시피 집행 권한과 정기금 양육비 채권과 집행비용이 기재되어 있죠. 그래서 집행 권한과 정기금 양육비 채권과 집행비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실제 작성하는 법을 보겠습니다. 집행 권한은 협의이혼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2022호 땡땡땡땡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사건의 양육비 부담조서 정본에 표시된 정기금 양육비 채권 중 아래 금원 및 집행비용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서울가정법원은
예시가정법원입니다. 여러분의 양육비 사건과 관련된 가정법원을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 2019-50012 본소 이혼 등 청구의 소사건, 2019-50012 반소 이혼 사건의 판결 정본에 표시된 정기금 양육비 채권 중 아래 금원 및 집행비용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조정으로 끝났으면 조정조서, 판결로 끝났으면 판결문 정본으로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금 양육비 채권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재하면 되는데, 이 내용은 양육비 부담조서나 조정조서, 양육비 판결문에 있는 양육비 관련 사항을 보고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김혜연 2008년 7월 16일생에 대한 양육비 점점 찍고 2017년 9월 1일부터 2027년 10월 15일까지 월 6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중 이 사건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송달 다음날 이후 지급기가 도래하는 양육비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여기 둘째 아이가 있는데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본 예시 사안의 경우 2027년 7월 16일이 만 19세로 성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전날인 2017년 7월 15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출생일이 2008년이니까 여기에 19를 더하면 2027년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생년월일 전날까지 기재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집행비용은 신청수수료라는 항목으로 전자소송으로 제출 시 납부하는 인지대 1,800원, 전자소송이 아닐 경우에는 2,000원일 겁니다. 그리고 송달료 아니면 송달비용 31,200원, 이것도 전자소송 시 납부하는 송달료입니다. 실제 오프라인으로 제출할 때에는 송달 비용이 더 들어요. 그리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용 33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용은 변호사 보수를 의미합니다. 생각보다 저렴하죠? 실제 위 비용을 받고 대리해주는 법무법인도 있습니다. 이 작성 비용이 법원에 따라 더 인정될 수도 있지만 특별히 법원에서 문제 삼지 않을 만큼 기재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그 보수를 인정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위 집행비용을 모두 인정받고 회사로부터 집행비용을 전액 돌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회사를 상대로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렴한 보수를 받는 법무법인에 맡기면 나중에 변호사 보수를 돌려받으니까 굳이 나홀로 소송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집행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을 상단에 기재하면 청구채권 목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압류채권 목록이고요. 이것은 청구채권 목록입니다. 이렇게 별지 압류채권 목록과 청구채권 목록의 기재가 끝나면 신청서 별지로 첨부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에서 작성이 어려운 별지 목록 부분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제는 첨부 서류들만 첨부하고 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가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가능하면 편리한 전자소송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경우 인지대 송달료 납부도 아주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가 무엇이고 인지대 송달료는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납부하는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